자, 안녕하세요. 이제 지배적 접미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한정적 즉 접사인 접수사가 붙는 경우와 그리고 또 접미사 중에서 한정적 접사, 즉 뜻을 바꾸기만 하지 품사는 바꾸지 않는 걸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품사까지 바꿔버리는 경우. 자, 교재 47쪽에 보세요. 자, 슬프다 하면 뭐예요? 형용사죠. 슬프다 하면 형용사인데 이 슬프다에 접미사 미음이 와서 즉 슬픔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명사로 바뀌어버려요. 즉 품사가 형용사에서 슬픔 명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와 같이 즉 우리말에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 미음과 이, 기 등이 있어요. 슬프다가 슬픔 즉 명사로, 또 믿다라는 동사가 믿음 명사로, 또 물음 그리고 길이 넓이 높이 쓰기, 듣기, 굵기 하고 명사로 바뀌는데 특히 이와 같이 즉 길이, 즉 길다라는 형용사에 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명사가 되면 밝혀 적는 겁니다. 즉 그 명사형 접미사를 밝혀 적고요. 또 넓이 했을 때 즉 넓다라는 형용사에 이라는 접미사가 오면 넓이하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것도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걸이라는 말 보면 귀에 걸다라는 합성어에 접미사 이가 왔고 이 경우 귀걸이하고 밝혀 적자라는 거죠. 즉 귀걸이 소리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또 다듬다라는 말에 접미사 이가 오면 다듬이 하고 밝혀 적는다. 또 만들다라는 말, 이렇게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접미사 미음이 즉 리을 미음으로 함께 쓴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동사나 형용사는 리을 미음을 함께 적어요. 그래서 만듦. 또 걷다라는 말에 접미사 음이 오면 이 디귿 불규칙 용언이라 걸음하고 리을로 바뀌죠. 걸음하고 명사가 되고, 또 오뚝이라는 부사에 접미사 이가 오면 오뚝이하고 밝혀 적어야 한다.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오뚝이라고 하는 건 이건 칼의 이름, 상표 이름이야. 그지? 그래서 오뚝이 안 되고 오뚝이 밝혀 적어라. 또 삐죽이라는 부사 뒤에 역시 접미사 이가 오면 삐죽이 밝혀 적는다. 됐죠? 다음 마중이라는 말은 맞다라는 동사에 접미사가 왔고, 자 늙다라는 형용사에 다리라는 말이 와서, 물론 늙다는 늙는다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늙다는 즉 동사 형용사가 모두 있는데, 즉 늙은이를 다소 좀 깔보는 말로 늙다리, 그리고 마개라는 말은 막다라는 말에 접미사 애가, 그리고 얼개라는 말. 자 봐봐, 우리 얼개다는 얼개라는 말은 억다에 접미사 애가 온 건데,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즉 접사 이나 그리고 미음 또는 음이 올 때는 밝혀 적는데요. 그 외에 접미사가 올 때는 즉 소리나는 대로 얼개 하고 쓴다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48쪽에 또 덮다에 접미사 개가 왔고, 지우다에 접미사 개, 그리고 무덤의 경우에는 묻다에 접미사 엄이 왔고요. 주검하면 죽다에 접미사 엄이 왔죠. 자, 주검에서 주의할 거, 우리 죽다라는 말에 엄이 와서 주검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죽다에 음이 와서 죽음이라는 또 명사가 있어요. 이 둘은 둘 다 명사인데요. 즉 둘이 의미가 다르죠. 죽음은 뭘 말해? 시체를 말해. 죽음은 시체를 말하고, 반면에 죽음은 뭐야?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전후에 죽음을 수습하다. 그래서 죽음은 시체고 죽음은 죽는 것. 다음 마감했을 때는 막다에 접미사 아미, 그리고 우리 색깔을 나타내는 노랑,
파랑, 빨강 등이 있는데 이럴 때 노랑, 파랑, 빨강 등은 노랗다라는 형용사의 전미사 이응이, 파랗다라는 즉 형용사의 전미사 이응이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우리 빨간색이라는 말이 있고 빨강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은 곧 빨간색을 말하지. 즉 빨간색을 명사로 빨강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빨간색이라고 쓰거나 빨강이라고 쓰는 거지, 만약에 빨강색 하고 쓰게 되면 이미 빨강이라는 말이 빨간색을 의미하니까 이는 중복된 표현이라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조심하고요. 다음, 우리 놓치다, 넘치다의 치는 한정적 접사로서 강세 전미사라고 해요. 그래서 놓치다, 넘치다, 부딪히다, 즉 강세 전미사고요. 반면에 깨뜨리다, 깨트리다, 이때 뜨리와 트리는 독수 전미사, 즉 뜨리도 맞고 그 자리에는 트리도 맞다. 따라서 선생님 넘어뜨리다예요, 넘어뜨리다예요, 즉 하고 질문하면 즉 둘 다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지. 넘어뜨리다, 넘어뜨리다 둘 다 같은 말이 됩니다. 다음 지배적 접사로서 하다가 있는데, 자, 공부하다, 계산하다, 이룩하다, 거듭하다는 이 하라는 전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건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뭐냐면 분명히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즉 공부를 하다. 이렇게 하다라는 말 앞에 명사가 오고 목적어를, 즉 공부를 하고 목적어를 취하면 그때 이 하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나 공부하다라고, 즉 하다와 공부하다가 만나면 이때 하는 동사 하다가 아니라 전미사로 본다는 거죠. 우리말에서 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일부 명사와 만나서 동사를 만들면 이 하를 전미사로 봐.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줄어서 이루어졌다 해서 합성을 하고 오해하면 안 되고, 즉 이렇게 명사 뒤에 하다가 곧바로 와서, 즉 어떤 낱말 뒤에 하다가 곧바로 와서 이루어진 말들은 모두 파생을 하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산하다, 이룩하다, 거듭하다 하는 전미사. 다음 거리다와 대다 역시 복수 전미사. 그래서 출렁거리다는 말은 출렁대다로 바꿀 수 있고, 낄낄거리다, 낄낄대다, 휘청거리다, 휘청대다. 그리고 우리말에 사동문을 만드는, 우리 사동문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사동문을 만드는 전미사, 이를 사동전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히, 리기, 우구, 추, 으키, 기에, 이렇게 10개, 이히, 리기, 우구, 추, 으키, 기에. 자, 그런데 이 중에 이히, 리기의 경우에는요, 이게 사동전미사도 있지만 피동전미사 이히, 리기도 있어요. 피동문을 만드는 이히, 리기도 있고 사동문을 만드는 이히, 리기도 있어.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의미상 구별을 해야지. 예를 들어 먹다 했을 때 먹이다 하면은 사동문을 만들었으므로 사동전미사 이가 쓰인 거지만, 반면에 먹다라는 말에 먹히다 이러면 이때 희는 사동이 아니라 뭐예요? 피동에 전미사가 붙은 거지. 따라서 얘가 피동의 전미사인가 사동의 전미사인가, 그건 문장에서의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밝히다, 높이다, 늦추다, 없애다. 자, 없애다 밑줄 치고, 없애다는요 우리가 그 발음에 있어서 없애다 하고 길게, 항상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없애다라는 낱말은 작년도 국가직 나왔죠? 없애다라는 말은 항상 길게 발음한다. 속이다, 숨기다, 갖추다, 돋구다 그랬어요. 자, 우리 돋구다라는 낱말도 있고, 돋구다, 그리고
도두다라는 낱말도 있어요. 즉 독구다의 구, 즉 사동전미사고 도두다의 우, 사동전미사인데, 자, 이 둘의 차이는 즉 도수를 높일 때만 독구다라고 쓰는 겁니다. 도수를 높일 때 독구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외에는 도두다, 즉 입맛을 도두다, 식욕을 도두다라고 하는 거고,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는 독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으키다, 돌이키다. 그래서 즉 사동전미사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까마타에 이 아시 전미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깜따라는 말에 까마타하고 앗 전미사가 들어있고요. 또 다랏이라는 전미사, 높다라타, 국다라타.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글 맞춤법에서 이 다랏이라는 전미사가 올 때 국다라타처럼 이 다랏이 붙는 말이 앞에 국다하고 겹받침의 뒤에 의문이 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대로 다랏을 밝혀 적어요. 그런데 널따라타 할 때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자, 넓다라는 말에 다랏이 와서 이루어졌고, 이때는 널따라타하고 따랏하고 소리 나는 적어요. 즉 넓다는 앞에 리을이 발음되죠. 그래서 다랏이라는 전미사가 올 때, 자,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다랏이라는 전미사가 올 때, 즉 이렇게 국다처럼 겹받침의 뒤에 게 소리 나면 다랏 하고 표기를 하고, 반면에 널따라타처럼 즉 앞에 의문이 소리가 나면 다랏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널따라타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얄따라타 어떻게 쓰겠어? 얄따라타도 얄따의 손말이니까 얄따라타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해됐죠? 요거 맞춤법 문제 주의하시고, 다음 거기 좁다라타, 또 잣다라타, 그리고 지배적 전미사가 붙는 경우 가난하다의 하, 고독하다, 따뜻하다, 또 차분하다, 그리고 전미사 롭이 붙는 경우 이롭다, 슬기롭다, 향기롭다, 번거롭다. 또 하나 새롭다라는 말도 있죠. 새라는 건 관형사인데 롭 하는 전미사가 와서 새롭다 하면 형용사가 됐죠. 자, 그리고 사랑스럽다, 스럽, 자랑스럽다, 다정스럽다, 스럽도 전미사, 아름답다, 꽃답다, 학생답다, 답도 전미사. 자, 그런데요, 이게 스럽과 답을 쓰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물었어요. 즉 아이답다라고 써야 할지 아이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여자답다라고 해야 될지, 여자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여성답다라고 해야 될지, 여성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자, 조금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가 뭐뭐답다라는 얘기는 즉 그만한 자격을 갖췄다라는 얘기예요. 즉 아이가 아이답게 즉 말을 하고, 또 아이가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즉 아이답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즉 답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자격, 아이가 아이답다 자격을 말하는 거라면 스럽은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럽다라는 말은 즉 없고요, 아이답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또 여자답다라는 말은 또 있는데 즉 여자스럽다라는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즉 여자로서의 생물학적으로 여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성답다는 또 못 들어봤을 거고 여성스럽다라고 들어봤을 거야. 이건 뭐냐면 이때 여성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품성이
남자, 즉 여자가 아닌데 즉 여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성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남자한테 여성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즉 여성스럽다, 즉 스럽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쓸 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거 어휘 문제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는 학생답다, 학생스럽다. 뭐예요? 학생이 자격을 의미하는 그런 신분을 말하니까 학생답다라고 해야지. 됐죠? 그래서 어떤 즉 그 사람의 자격 또는 현재 성분, 출신 요소 등을 말할 때는 답다. 반면에 비유적으로 본래 여자가 아닌데 즉 여성다운 면을 드러낼 때는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기 아름답다, 또 꽃답다, 학생답다, 그리고 멋지다, 기름지다, 건방지다 할 때지. 자, 요거 주의해야 돼. 맥없다, 시름없다, 실없다, 부질없다, 그지없다, 미술치고. 이 없다가 와서 이루어진 말을 우리 국어 교과서, 즉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파생으로 봅니다. 즉 있다 없다는 형용사고, 이 있다 없다가 만나면 합성을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아까 하다라는 말도 공부를 하다 하고 조사가 나오면 하다는 동사라고 했지만 공부하다 할 때 하는 전미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부질없다, 그지없다, 실없다 이런 말은 파생어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시험은 논란거리가 있으면 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질없다, 그지없다, 실없다, 맥없다 이런 말은 파생어, 합성어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뭘 물어보냐면 띄어쓰기 문제로 물어요. 즉 시름없다, 그는 시름없이, 즉 이럴 때 없다와 시름을 띄어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파생어든 합성어든 한 단어니까 띄어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 틀림없이 띄어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없다, 시름없다, 실없다, 부질없다, 그지없다 이는 한 단어로 띄어쓰지 않는다는 거고, 자 거기 하나 메모하세요. 열없다라는 말. 자, 우리 열없이 붙어서서, 이때 열없다라는 말은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럽게. 그래서 어휘 문제로, 작년 국가직에 어휘 문제로 즉 출제를 했었죠. 따라서 열없이 하면 부끄럽게. 다음 믿없다, 아깝다. 이게 파생어야. 믿다의 업이 와서 믿없다. 또 아깝다, 아끼다의 압이 와서, 또 우습다, 웃다의 읍이 오고, 그립다, 그리다의 비읍이 온 거죠. 자, 그런데 봐봐. 무엇을 그리다 그러면 동사야. 너를 그린다 동사야. 그런데 내가 그리워, 그립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그리다에서 즉 비읍, 전미사 비읍이 와서 이루어진 그립다는 품사가 형용사다라는 거. 자, 나중에 동사 형용사 할 때 또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는다를 붙이는 거야. 즉 현재 시제에 니은다, 는다를 넣어보면 돼. 즉 그리다는 그린다 되잖아. 그지? 그린다. 그러나 그립다는 그립는다 이런 말 없죠? 이런 말 없단 말이야. 따라서 그리다는 그린다, 현재 시제 가능하니까 동사고, 그립다는 그립는다, 현재 시제 안 되니까 형용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믿없다, 즉 믿다의 업이, 우습다, 웃다의 읍이, 믿보다는 믿다의 부가 온, 즉 파생어고요. 자, 파생부사, 즉 무슨 말이냐면 이나 히에 전미사를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건데, 주의할 건 이게 이를 붙이느냐 히를 붙이느냐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그거지. 하다가 붙는 말에는 히, 하다가 붙지 않는 말에는 이.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와 히를
100%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께 우리 책에 보면 이메일이 있거든. 내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로 꼭 연락을 하세요. 왜냐면 그런 기발한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논문을 쓰게. 알겠습니까? 없어. 이나 히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100% 적용되는 건 없어.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뭐다? 히.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뭐다? 이. 그리고 하다가 붙는 말인데 시옷 받침으로 써 있는 것은 이를 적는다. 겨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리고는 히가 붙느냐 이가 붙느냐 단어마다 주의하셔야 되고, 한글 맞춤법에 뭐라고 설명해 놨어? 발음을 했을 때 이로 분명히 소리 나는 건 이로 적고,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 즉 히로 소리 날 수 있는 건 히로 적어라. 결국 발음을 가지고 구별하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나 히를 이성적으로, 형태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음 발음에 있어서 이나 히의 발음에 주의하자. 따라서 나날이, 많이, 빨리, 헛되이, 깊숙이. 깊숙이 주의해. 특히 기억 받침 들어가는 말을 조심해야 돼. 깊숙이. 그러나 조용하다 되니까 조용히. 또 솔직하다, 솔직히. 자, 그런데 깊숙하다 되거든. 깊숙하다 되는데도 깊숙은 이고, 솔직하다, 솔직은 히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기억 받침 들어가는 거. 다음 똑똑히, 딱히, 좋기. 다음 전미사 이나 히는 반드시 밝혀 적어야 되고, 그래서 더욱 이 밝히고, 일찍 이 밝히고, 그리고 반드시 했을 때, 자 봐봐, 반듯하다인데 시옷 받침이니까 이를 쓰겠죠. 그런데 이 이를 밝혀 적는 반드시와 우리 교재에 보면 반드시는 구별을 해야죠. 즉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는. 자, 무슨 말이냐면 더욱이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더욱이는 없는 말이야. 일찍이는 맞지만 소리 나는 대로 일찍이는 없는 말이야. 그러나 반드시는 두 가지가 있어. 반드시의 이를 밝혀 적는 경우와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라고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건 뭐로 구별해야 돼? 의미로 구별하는 거예요. 즉 이때 반듯이 하고 밝혀 적은 경우는 반듯하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허리를 펴고, 즉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그는 행동거지가 반듯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 이 반드시는 부사로서 꼭 틀림없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팀은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뭘 써야 돼?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아래 거 반드시를 써야 하는 거죠. 다음 비로소 우리 7급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꼭 단위로 같거든. 단위로 같은데 비로소는 비롯이라는 말에 전미사 오가 온 거야. 또 너무, 넘다에 전미사 우가 온 거지. 그래서 너무. 자, 그런데 이 너무의 경우에도 한글 맞춤법 문제로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넘다의 활용, 넘어와 그리고 넘다에 다시 어가 와서 넘어라는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자, 즉 너무라는 말은 그 낱말의 뜻이 어떤 기준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너무는 부정어에 함께 오죠. 부정적 표현에. 그러니까 우리말에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은 없어요. 다 틀린 말입니다. 나는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안 되죠. 다 뭐로 바꿔야 돼? 매우 좋아, 아주 좋아 라는 말로 바꿔야 되고,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 표현. 너무 커, 너무 많아. 이해돼요? 자, 반면에 넘다에 어가 와서, 어라는 어미가 와서 이루어진 동사 넘어와, 그리고 넘다에 어가 와서 이루어진 즉 명사 넘어를 구별해야 돼. 물론 이 뭐뭐 넘어는 명사로서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 넘어는 동사로서 무엇을 넘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속담에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더라,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산 넘어 산이요, 뭘 써야 돼? 위에 거지.
즉 산을 넘었더니 산이요. 즉 산 넘어 산이요 하고 위에 걸 쓰고, 반면에 이 넘어는 산 넘어 남촌에는, 즉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라는 마을, 이런 의미로서 넘어는 즉 건너편에 있다라는 명사고요. 반면에 넘다라는 말에 활용해 넘어는 동사로서 쓰는 겁니다. 요거 구별하시고요. 다음, 진실로에로 전미사, 때때로에로 전미사, 날로 새로 할 때 로가 전미사야. 그러므로 날로 새로 파송을 한 얘기지. 끝내, 마침내, 겨우내 할 때 이 내는 전미사고요. 힘껏, 정석껏, 껏 전미사고, 쉽사리 할 때 살이 전미사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파생어들을 모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제가 파생어 합성 공부하면서 미리 말했지만 교재에 있는 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다른 내용까지는 뭐 알 필요 없는데 적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시험에 나왔을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아까 설익다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설익다는, 자, 발음부터 조심해야 돼. 설익다가 아니라 뭐야? 설익다. 이 설익다는 발음 문제로 주로 나요. 그리고 이 설익다는 우리 국어사전을 찾으면 설이라는 접사도 있고 설다라는 동사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밥이 설다, 아직 덜 익었다는 얘기고, 또 이 설이란 말은 그럼 밥이나 또는 기타 다른 말에 즉 덜 익었다는, 아직 미흡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이 설은 접사 설이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설다라는 말과 익다가 만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어로 볼 수도 있고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합성어로 출제된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설익다는 발음상의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또 파생어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즉 시험 문제에서는 합성어로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생어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합성어. 원래는 파생어, 합성어하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합성어는 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